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거 오늘 이렇게 참 날씨도 지금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설치했는 여의도 지금 5.18 막사로 찾아오신 우리 기독당의 박두식 목사님, 기독당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시는 박두식 목사님이 저희들 막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항상 참 우리나라의 기독교와 또 우리나라의 어떤 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애국하시는 이런 목사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저희 막사를 찾아오셔서 좋은 말씀을 남기고 또 아울러서 지금 기독당의 그 역할과 취지와 또 앞으로의 그 운영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고 또 아울러서 저희 5.18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찾아오신 우리 박두식 목사님 먼저 자신 소개와 인사 말씀부터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독당 대표 박두식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가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독당을 만들었고 그리고 말씀대로 되는 당을 만들어서 말씀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한 사람입니다. 예. 좋습니다. 정말 참 말씀대로 하신다는 게 그게 참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난 총선에서 지금 현재 우리 박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태까지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연합을 해서 한 당이 되면 국회의원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서로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사무총장에게 찾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법은 그쪽에서 1번, 우리 쪽에서 2번, 그쪽에서 3번, 그 위쪽에서 4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는데 그 사무총장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걸 하지 않고 우리 당이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당직자들하고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 자유통일당을 지지해야 된다. 그래서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1.9%밖에 못 얻었어요. 그렇죠. 안 됐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연합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직자들이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차례로 한번 가보자. 근데 저쪽에서 우리 차례를 주겠습니까? 결국은 이제는 기독교인들의 표만 가지고서는 연합해서 국회의원 낼 수는, 비례대표를 낼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좋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어떤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안고 오신 우리 박 대표님,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기독당을 운영을 어떻게 하시고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는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이렇게 5개 도당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전라도, 경상도 쪽에 지구당이 없기 때문에 일이 안 됩니다. 전국적인 정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창당을 할 때 서울, 경기, 광주, 대전, 부산 이렇게 창당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국적인 정당이 되었다. 그리고서 이제부터 우리는 비례대표에서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작전은 이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안 되는 걸 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역 후보를 당선시키는 방법을 시작하자. 참 어려운 그래서 일을 하시군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당선시킬 때 도의원이나 시의원부터 당선시키자. 이게 처음부터 시작하자 이겁니다. 이제까지 비례대표 체제가 아닌 처음부터 시작하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 살리기 운동. 각자 농촌에 들어가서 그 농촌에서 그 지역의 농사를 잘 어떻게 짓는가를 보고
그쪽에 농사를 짓는 걸 보고 농공단지 그들이 지은 걸로 거기서 공장을 만들고 그걸로 수익을 내는 네. 이 프로젝트를 짰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각 농촌에 투입될 겁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 투입해서 그 지역의 도의원들을 국회의원들을 당선시키는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농촌 살리기 운동을 또 시골 교회가 당연히 죽어가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시골 교회 목회자들이 중심이 돼서 네, 네. 이 작업을 하는 계획을 짰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향교회 살리기 운동, 농촌 지역 살리기 운동을 이제부터 시작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이나 간도가 우리 땅입니다. 예, 예. 그렇죠. 북한이나 간도를 통일하기보다는 복음으로 먼저 통일이 돼야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통일하자라는 명령을 진행하기 위해서 북한의 선교사는 못 보내잖아요. 그렇다고 간도 지역의 선교사도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몽고의 선교사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몽고의 선교사가 점점 남하하도록 그 계획을 짰는데, 그리고 그 몽고는 농업이 낙후 지역입니다. 그래서 몽고의 하우스 농업을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우스 농업을 하면서 몽고의 농업혁명을 일으킬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금을 하고 몽고 정부하고 얘기하고 해서 몽고의 농업혁명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연변으로 올 테고, 연변으로 오면 북한까지 복음화가 될 겁니다. 네. 이 시작을 할 겁니다. 아이고, 아주 참 멋진 그 스케줄을 안고 정말 이런 일들이 잘 추진돼 나가기를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그 박두식 대표 목사님께서 또 5.18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예. 그 질문을 또 제가 듣고 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보통 예, 예. 5.18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네. 그 광주 쪽에 그 사람들이 예. 그 중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거를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게 2권의 책을 주셨는데 네네. 어떤 네. 의미에서 저술을 했는지를 아, 그, 예. 그 강주의 얘기와 함께 네네.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시민이나 국민들이나 또 해외에 계시는 디아스포라 여러분들 아직도 잘 인지를 못하고 아직도 착각을 하시고 또 왜곡되어 아시는 이런 파트가 조금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5.18에 대해서 안다 하지만도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5.18은 여러분들, 이 5.18을 현재 많은 사람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한 그런 활동이다,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5.18의 그 발발 원인은 먼저 그 북한의 그 김일성의 어떤 하나의 적합통일 야욕과 그 당시에 김대중의 어떤 정권 야욕이 함께 합쳐진 하나의 시네마스코프적인 하나의 작전, 그 작전이 바로 5.18입니다. 이 5.18에 대해서 이런 그 5.18의 것이고 전반적인 것이고,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 박 대표님께 책을 갖다가 이 책 5.18 최초 발포 명령은 내가 했다, 그리고 요 책과 또 한 권 더 요 책을 갖다가 또 이어서 이 책, 북한과 또 이어서 북한과 한미일 정보기관의 기록물로 본 광주 사태, 요 2권을 오늘 전달을 했는데, 오해함대에서 먼저 요거에한테서 약식으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 요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은 이 책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 지금 현재 이 5.18에 대해서 이것이 유일한 저의 자서전적인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자서전적인 다큐멘터리로서 이 5.18 이거는 1980년도 5월 18일 당시 특전사 지휘관으로서 직접적으로 옛날에 나는 보았다, 놈들에게 당했다, 놈들을 향해 발표 명령했다, 그리고 나는 하나의 메모적인 하나의 소책자, 그 소책자를 근거해 가지고 우리 주위에 많은 압력과 또 저를 죽이려는 살해 위험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나의 자세로서 진실을 밝힌, 정말로 이거는 고귀하고도 고귀한 하나의 생명과도 같은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런 식의 책의 내용은 국가정보기관에서 또 그 당시 군사 일지에도, 그리고 또 미국 CIA의 어떤 책의 내용에서도 이런 정보나 내용이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이거는 세계 유일하게 이렇게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발포 명령은 그 당시에 각종 인식표, 즉 붉은 띠를 맸다, 흰 띠를 맸다, 또 리본을 맸다, 또 완장 등을 차고 있는 적의 본대를 괴멸시킴으로써 인해서 김일성으로 하여금 적화 야욕을 부리고 퇴각 명령을 내리게 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자유 대한민국은 지켜졌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명령은 자유권 차원에서 또 어울려서 국가수호적인 차원에서 또 정의의 차원에서 한 것으로서 지극히 정당한 발포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당시에 더 큰 피해, 즉 수천, 수만, 수십만의 피해가 날 것을 미리 막아냈고, 또 호남이 잿더미로 바뀔 것을 막아냈으며, 나아가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구출해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여기에 잘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18에 관해서 발포 명령에 관해서 내가 했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나 물론 지금까지 도도히 이어지고 있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적폐청산, 그 적폐청산 1로가 5.18 적폐청산입니다. 5.18 적폐청산. 그 5.18 집회청산임을 이 책에는 당당히 밝히고 있고, 또 이어서 그 일로가 뭐냐, 5.18 엉터리 유공자 척결입니다. 이 5.18 엉터리 유공자 척결을 갖다가 증명하면서 진정한 유공자 내지 구국의 용도를 발굴해 나가는 것이 이 책 속에 담겨져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이외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이어서 지금 현재 북한과 한미일 정보기관의 기록물로 본 하나의 광주 사태. 이 책은 뭐냐? 이 책은 이 책을 갖다가 리얼하게 증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 제가 쓴 이 책을 갖다가 이 책은 김계철 외 16명의 작가로서 구성을 했는 책인데, 저의 발포 명령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있는 책이 이 책인데, 이 책은 지난달 7월 달에 나오는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당시에 나라가 혼란한 틈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난 직후에 이걸 틈타서 김일성이가 김대중과 짜고 북한 최정예 우뢰 3여단 534군 부대 등 소속 특수 부대원들이 위장 침투하여서 유언비어를 날리고 광주와 호남 일대를 선동했으며, 이로 인해서 국민적인 봉기를 유발하여서 대한민국을 완전 적화시키고자 했던 의도가 생생히 드러나고 있는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하고 우리가
종합을 한다면은, 두 가지 책을 종합한다면은, 이 5.18은 전두환의 작품이 아닌 북한 김일성과 김대중의 합작에 의해서 국가 전복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네마스코프적인 작전이었다. 이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의 명령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하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저의 명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게 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5.18이 일어난 후 40년 이후에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섰음을 간파하고 지금 바로 여기에서 제2의 발포 명령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아둘람 동굴과 같은 이 여기에서 용사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는 이런 내용이 이 책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이제부터 좀 잘 읽어보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양쪽이 다 잘못한 것이다라는 것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새로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5.18 역사적 지실 증언이라는 캠프를 그래서 만드셨는데 네네. 정치거리인 여의도에서 이런 캠프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예. 앞으로의 이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 예. 네네. 지금 현재 여기가 보통 사람들한테 제가 여의도에다가 캠프를 차리겠다 하면은 첫말부터 거기 무시무시한 동네 아니냐, 무시무시한 동네. 요새 정말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 앞으로 5.18 특별법, 그 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5.18 이야기만 하면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7년 이하의 징역에 살리겠다. 이런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법은 이 지구상에서 북한 김일성이가 살고 있는 그 동네 말고는 그런 법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런 법을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만들고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법을 우리가 그대로 자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법은 우리가 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법을 만드는 걸 갖다가 우리가 막아내고 이어서 먼저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지금 현재 5.18의 그 가짜 유공자들의 암덩어리가 꽉 차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조계, 언론계 모든 또 선관위 모든 것이 5.18 엉터리 유공자가 다 집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4.15 부정선거 또 박근혜 대통령의 감옥에 가 있는 거 이명박 대통령 또 이 모든 어떤 정치적인 사람들이 다 5.18과 연관이 안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5.18은 40년 전에 그때 일어났던 역사의 한순간 5.18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이 역사에 그대로 도도히 면면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5.18 역사입니다. 지금도 이 대한민국을 잡고 있는 것은 5.18 마귀 사탄 그들의 작자들이 다 잡고서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가 바로 어디냐? 적의 사령부, 즉 더불어민주당 총 본사가 지휘부가 바로 옆에 한 집 건너 여기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적의 사령부 밑에 우리가 우리의 진지를 구축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진지를 구축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여기서 우리가 진격작전, 반격작전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이렇게 임했으며 또 아울러서 여기서 우리가 하지 않고 멈추면은 내가 죽는 건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 다 죽습니다. 다 모든 국민들이 기대지 취급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 걸 그대로 묵인을 하겠습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동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발벗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거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총칼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진리와 진실의 힘, 팩트의 힘밖에 없습니다. 그 팩트와 진리와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게 확실하게 하는 것이
제2의 발포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제2의 발포 명령을 바로 온 것입니다. 제2의 발포 명령을 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총선과 그 이전에도 가짜 유공자를 우리가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짜 유공자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 많은 사람들, 언론계, 법조계, 전신만신 가짜 유공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사파들 다 가짜 유공자입니다. 그런 유공자, 가짜 유공자를 우리가 척결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여기에 가짜 유공자 자진, 유공자증 자진 반납 신고처, 또 반납 신고 창구, 이걸 만들어서 할 것이며, 앞으로 가짜 유공자를 잡아내는 것이 이것이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나라야 어지럽고 나라가 나가야 할 길 좀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가짜 유공자를 잡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 텐트를 쳤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때 폭풍우 속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서 텐트를 쳤습니다. 그때 칠 적에 치고 난 후에, 어려운 가운데서 텐트를 치고 난 후에 저기 맨하탄 저쪽에 옆에 여의도의 맨하탄 호텔, 렉싱턴 호텔이 있습니다. 렉싱턴 호텔 그 위에 언덕 위로서 무지개, 오색 영롱한 무지개가 떴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무지개 언약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을 보여준 것이 뭐냐? 앞으로 우리 여기서 하는 이런 모든 행위, 모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갈 것이며, 이것이 반드시 성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라는 그 사명, 하나님도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백성과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저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아낍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동방의 등축으로서 이식하시 그 빛과 또 어떤 그 영광, 또 기타 그 안에 많은 의미가 포함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결코 좌경화 공산주의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임할 것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 여기에 저희들과 또 몇몇 여러 뜻이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는 돈도 없고 자금도 없고 조직도 약하고 모든 것이 약하지만도 아둘람 동굴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아멘. 5.18 특보법 같은 잘못된 법을 만들지 말자. 가짜 유공자들을 색출하자. 역사 왜곡을 제대로 바로잡자. 이런 어떤 정월계 사연부에 이렇게 진지구척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당이 도와줘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 엄청나게 많죠. 지금 현재 우리 기독당이라면은 참 우리 하나님을 참 믿고 나아가는 하나의 정말 십자가의 전사의 집단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전사들의 집단이 힘을 모아서 저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강구하고 또 함께 뜻을 모아서 나갈 적에, 또 우리가 또 적은 힘이나마 합칠 때 저희들께 인권, 물권, 영권이 또 여기 가득 차고 넘칠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나가고, 또 우리 앞으로 많은 얼마가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그런 기독당의 어떤 멤버들이 여기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합심해서 또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능력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은 또 물심양면으로 또 협조도 해 주시고 이러다가 한다면은 우리는 힘을 얻어서 정말 함께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말 하나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가 정권 잡은 사람의 역사로 움직여지고 있는데, 네네. 이거에 대해서 기독당이 기도할 겁니다. 예. 그리고 할렐루야. 같이 함께 할 겁니다. 오케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찾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일해 봅시다. 오케이,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참 기독당 대표 우리 박두식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힘내시는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무한히 감사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갈 적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자세와 정신을 갖고서 나아갈 적에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멀리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해봅시다, 이제. 예, 예. 그렇죠. 내일 있잖아요. 저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유튜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